안녕하세요. 테크형 이현수입니다. 그야말로 대지식재산권 시대입니다. IP가 없으면 눈길도 못 받는, 반대로 괜찮은 IP만 있으면 게임에 얹혀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 산업 시대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만큼 IP가 가지는 힘이 강력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IP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준비가 됐지만 이용자들이 아직도 원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임들이 아직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모바일 게이머가 됐을 때 재미도 있고 이용자들이 반응을 해준다면 실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바일 게이머가 기대되고 나오면 재미있고 그리고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직 데뷔하지 않은 IP를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좀 제목을 정하자면은 차트를 달리는 겜돌이, 대지식권 재산 시대, 제2의 리니지는 어디? 이 정도쯤 되겠네요. IP 홀더들은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들이 있으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임들이 있으니 제대로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성공한다니까요. 겜돌이가 보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겜돌이. 그래서 랭킹 기준은 이렇게 객관적이진 않아요. 이제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하기도 했고, 설문 대상은 80년대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10위는 M게임의 다크세이버입니다. M게임의 근본이죠. 다크세이버를 10위에 올렸습니다. M게임 전신 매닉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고요. 라피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돼가지고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랑그리사와 비슷한 SRPG 형식인데요. 특이하게 온라인 방식입니다. 그 시절 집에 전화만 하면은 통화 중 연결음이 들려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화를 내고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되던 그렇게 만들던 게임인데요. 전화비 고지서를 본 어머니께서 등짝이 걸레가 되도록 때리곤 했던 그런 추억 많이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 SRPG라는 독특한 형식과 더불어 당시 독보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던 캐릭터 고유의 초상화가 뛰어나던 게임인데요. M게임이 최근 부활을 꾀하고 있죠. 클래식 게임으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드로이한 IP로 게임을 개발하는 등 클래식 게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생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ARS로 이용 시간을 충전하던 그 시절 그 감성, 이런 걸 게임성과 모바일에 최적화하게 결합을 하면은 충분히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다. 랑그리사도 중박은 쳤잖아요. 9위는 코룸입니다. 우리나라 액션 RPG 시조격인 코룸입니다. 코룸은 지금 봐도 신선한 시스템이 많았는데요. 무기 게이지를 채워서 강하게 치는 시스템이라든가 필살기 게이지를 소비해서 연속 공격을 한다거나 3개의 무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각각 레벨을 올리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거 모바일로 옮기기도 딱 좋잖아요. 무기 뽑기에다가 인챈트 바르고 강화하고 비즈니스 만들기 딱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IP 홀더는 넥슨입니다. 넥슨 레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때 넥슨 레드가 자회사로 있었던 그 넥슨 GT의 서든어택2 리소스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코룸 그래픽도 약간 기름진 그런 광택이 있는 모델링이었는데 서든어택2도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서든어택2 리소스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다시 사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코룸 형식으로. 코룸은 당시 인공지능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사실 요즘의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스크립트 같은 형식으로 일종의 행동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넥슨의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정말 괜찮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용자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 RPG라서 BM 짜기도 어렵지 않고요. 당시 상당한 고사양을 요구했었는데 코룸이 제대로 즐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추억이 뭉게뭉게 퍼올릴 수 있게 중박 이상은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위는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저녁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게임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과거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으로 하고 싶은 게 뭐 있냐 물어봤을 때 2명 중 1명은 이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저녁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인데요. 요게 중고등학교 때 컴퓨터실을 다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몰래 깔아놓고 하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 아닙니까? 피카츄 배구랑. 그래서 IP를 보유한 게임사는 아쉽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작이 만화이기 때문에 만화가에게 저작권이 있을 테고 충분히 게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선정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들이 모바일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짜기도 힘들고요. 그런 점에서 개발사들의 매력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까지 관심을 못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시 찾는 만큼 다시 개발이 되어가지고 모바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발 이 판검 좀 사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7위는 포같은 사과입니다. 전설의 그 게임 포같은 사과입니다. 국내 게임 최초로 10만 카피를 달성했던 게임이죠. 워낙 초반에 버그도 많았고 장비를 도난당하는 이벤트도 있고 뭐 해서 난이도가 뭐 들쑥날쑥 해가지고 사람들 머리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서 그렇지 나중에는 패치를 거쳐서 제법 괜찮은 게임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포같은 사과를 샀는데 버그 때문에 설치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놀이 문의 전화를 걸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패치 디스켓을 받으러 가라고 그래서 천호동인가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패치 디스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린 학생이 왔다고 직원분이 떡꼬치를 주셨거든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업계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닭꼬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포같은 사과는 엔트리브가 IP를 갖고 있습니다. 즉 NC소프트죠. NC소프트는 누구나 인정하듯 RPG 기술력 하나만큼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잘 만들고요. 포같은 사과로 변신이나 혈맹 공성전 만들면은 뭐 진짜 그건 뭐 그것대로 인정할 만한 시도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거는. 최근 불소에서 강조하는 탐험의 재미를 포같은 사과로 좀 옮긴다면은 흑역사가 된 포같은 사과 2보다는 좀 더 쾌적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옛날에 포같은 사과를 처음 시작할 때 히로인 이름을 정할 때 질문이 이랬어요. 당신의 여자친구 이름은? 그때 그 질문에 눈물만 흘리셨던 분이라면은 지금은 당당히 이름을 넣으실 수 있으니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없다면은 저랑 같이 울어야죠 뭐. 네, 6위는 피와기티입니다. 피와기티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초대 수상작이죠. 이 피와기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MMORPG 일변도 모바일 게임에서 신선한 게임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와 게임성, 대한민국 게임대상 초대작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고 있어서요. 마리오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나이 어린 게이머들도 유입이 됐고 중장년 게이머들도 유입이 됐는데 이런 모두를 위한 게임으로 유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캐릭터 사업도 쿠키런처럼 가능하겠네요. 사실 현재 IP 홀더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와기티는 패밀리 프로덕션에서 제작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후에 은색의 용병, 영웅기병, 라젠카 등 제법 괜찮은 게임들을 내놓고 AM테크의 흡수합병이 되거든요. 이 AM테크는 어뮤즈 월드로 이름을 바꾸고요. 이 어뮤즈 월드 출신 개발자들이 지금 크래프토 사나의 뭐 피닉스, 지금은 라이징 믹스죠. 그리고 네오위즈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리듬 게임 쪽으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행방을 아시는 분 아시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5위는 어둠의 전설입니다. 바람의 나라와 함께 넥슨을 대표하는 1세대 온라인 게임 어둠의 전설입니다. 사냥이나 레벨업 외에도 스토리와 관련된 각종 퀘스트, PVP를 지원하는 배틀장, 이용자들이 모여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과 게임 내 설정, 그리고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각각 뭐 곤충과 물고기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는 채집과 낚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그런 게임이죠. 이 정도쯤 이미 갖추고 있으면 뺑뺑이 돌리고 있는 숙제 모바일 게임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공성전도 있어요. 어둠의 전설은 팀플레이를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이런 추세가 요즘 모바일 MMORPG와도 부합하고요. 첫 번째 게임인 바람의 나라에 비해서 두 번째 게임이라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지만 상당한 매니아층이 있음을 요번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넥슨의 다크 에이지 시리즈를 읽는 의미도 있고요. 클래식 RPG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P의 강대함을 갖고 있는 넥슨이 어둠의 전설을 모바일로 내놓는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는 아레폴란입니다. 남자의 로망을 자극하는 그런 메카물이죠.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RF 온라인은 넷마블이 CCR로부터 80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국내 게임 IP 최고 인수액입니다. 자체 IP가 부족한 넷마블이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다소 금액이 커진 것 같은 거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게임의 가능성이, 이 IP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IP뿐만 아니라 IP를 활용한 개발과 서비스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여러 가지 캐릭터 사업도 하고 팬시 사업 같은 것도 하면서 파생 머천다이즈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메카물, 반다이처럼 프라모델을 낼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80억은 창세기 전 IP 매각 금액 20억의 4배 수준인데요. 창세기 전이 경영상 문제로 유동상 확보를 위해 다소 급하게 처리된 점을 고려해도 격차가 좀 커요. 넷마블이 RPG를 잘 만드는 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메카물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넷마블이 만든 메카물은 좀 다를 수 있을지, 그런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그런 관전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강철제국입니다. 손놀이가 개발했던 강철제국인데요. 현재 모바일 전략 게임으로 옮기기에 충분히 어울릴 것 같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매우 의외였는데요. 빛을 갚아야 하는 용병단 운영기라는 다소 뻔한 스토리 라인이지만 연구, 과학기술 이런 시뮬레이션적인 요소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전차도 그렇고요. 항공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전략 모바일 게임과 만난다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또 공연이나 수금 같은 이런 소소한 콘텐츠도 재미 요소로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원작이 부품을 만들고 조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슈퍼탱크 대작전처럼 탱크를 조립하는 재미 이런 것도 살린다면은 좀 더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강철제국 IP 홀더는 엔트리브입니다. NC소프트죠. 프로젝트 온 리소스로 만들면 기가 막힐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NC소프트 입장에서 프로젝트 온은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2위는 택티컬 커맨더스입니다. 넥슨이 제작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인데요. MMORPG 요소가 가미돼가지고 해외에서도 게임성을 인정받았어요.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밖에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강렬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텍컴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2005년 중반까지였거든요. 이 전성기 이후 곧바로 몰락이 됐는데 그래서 더 많은 강렬한 기억을 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택티컬 커맨더스는 용병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자신의 유닛을 상점에서 고용할 수 있고요. 개조 전직시킬 수 있고 사냥, 국가 간, 행성 간 이런 전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자끼리도 굉장히 대전이 활발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치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용자들의 개입과 몰입도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또 자원 시스템도 유료와 무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라 지금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다고 해도 크게 손대지 않아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IP예요. 넥슨도 이런 염원을 알고 있고요. 14년 리메이크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고 이 게임의 개발자인 정상원 부사장, 당시 정상원 부사장이 다시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 부사장님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소스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래도 이제 바람의 나라도 복원한 넥슨인데 택티컬 커맨더스도 좀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아큐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라비티랑 IMC 게임즈가 공동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권, 그러니까 상표권이라고 그러죠. 이름에 대한 권리는 넷마블이 가지고 있어요. 손놀이가 넷마블 시절에 있던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나오기가 좀 더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열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H.O.T도 그렇고 잭스키스도 그렇고 다시 모여서 공연하는데 아큐러스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GOD는 못했구나. 아무튼 아큐러스는 방대한 스토리와 아기자기한 그래픽, 훌륭한 BGM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점인데요. 트리 오브 세이비어 같은 게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처음 출시됐을 때 중국에서 이를 카피한 모바일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법 흥행도 했고요. 그래서 잘 다듬어서 아큐러스를
나오면은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짜는 거는 바로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익성이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리니지, 뭐 R2, 로한, 에오스 이런 게임처럼 뭐 서로 죽이고 뭐 성 차지하고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웰메이드 게임이 하나쯤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게임들이 웰메이드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마비노기, 허스키 익스프레스, 메탈레이지, 나르실리온, 아트리아 대륙전기, 조선협객전, 환상서유기 이런 게임들을 모바일에서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IP, 아직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지 않은 IP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IP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IP를 사용하는 게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게임사들이 IP가 고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IP들도 있으니 그런 걸 발굴해서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돼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크형 이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